인문학 톡톡 서작가입니다. 저는 이제 한 책을 정독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단위로 나뉘어서 생각을 좀 깊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 책을 꼭 읽으면 제가 독서 노트를 씁니다. 여러분에게 독서 노트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책을 한번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물론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거 붙이는 것도 좋지만 독서 노트를 쓸 때 주는 유익함이 굉장히 크거든요. 오늘은 영상을 켠 이유는, 여러분 혹시 집단 따돌림 당하신 적 있으세요? 물론 집단 따돌림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지메 같은 또는 왕따, 학교 폭력 이런 걸 많이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변에서 간단히 일어나는 일들도 많아요. 이제 여기 이 책에서는 영국의 집단 따돌림은 이제 자기 과시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일본의 집단 따돌림은 집단 유지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제가 이 책을 분석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영상에 실으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집단 따돌림에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제가 저의 경험을 이야기하자면, 오늘은 제가 카톡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저는 카톡을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모임에 가면 또 그 모임에 공동 카톡을 만들어야 되고, 3명만 모여도 카톡을 만듭니다. 근데 그게 좋은 점도 있어요. 사진이나 여러 가지들을 이제 공유하고 서로 나누는 문제에선 좋은데, 그게 이제 따돌림의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걸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이번 4월까지 특수 자폐 청년들을 위한 교사를 좀 했었습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 아이들 옆에 앉아서 그 아이들을 살피고 도와주는 그런 걸 했었는데, 작년 11월에 시작을 했었어요. 저도 거기 들어가서 교사 카톡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이도 저랑 1살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그런 여자분이 계셨고, 이제 그분은 일찍 결혼을 하셨는지 자녀분도 성인이셨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초기에는 이제 저에게 굉장히 친절히 해줬습니다. 너무 과도한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러브 바밍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어떤 목적이 있을 때 친절을 과다하게 베푸는, 처음에 너무 좋은 사람이 꼭 끝까지 이렇게 좋게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여자의 그 카톡 생활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저희 팀이 한 10명, 14명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10시 이후에는 친밀하지 않은 사람들은 카톡을 잘 안 하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이제 카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내일 갑자기 뭐 약속 장소가 아이들에게 이거를 전해줘야 되는데 전해주지를 못했다, 그런 게 아니라 10시 반 이상 11시부터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과시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자신은 선행을 많이 한대요. 그리고 놀이터에 가서 막 이렇게 아이들이 노는 그런 데서 혼자서 막 낄낄낄 거리면서 노는 그런 장면들의 영상을 계속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반응을 대개는 안 하는데, 거기 이제 좀 젊은 어떤 자신보다 젊은 남자 청년이 이제 크크크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비웃는 말로 왜 그렇게 사냐, 그러면서 이제 장난이 시작되고 이야기가 12시 넘어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래도 직선적으로 말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건 불편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그때는 제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또 저한테 너무 과도하게 친절을 베푸다 보니 저도 그 여자에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점점점 그 러브 바밍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본색이라는 게 그렇게 드러납니다. 오래 안 가더라고요. 한 1, 2개월이면 거의 본색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리더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너무 불편하다. 그랬더니 그 리더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들도 싫어한대요. 다른 사람들도 불편한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리더분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를 그분에게 이야기를 해서 따로 이야기를 해서 그 밤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게 리더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참으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의 팀의 안녕,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참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의 이제 집단 유지, 집단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너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밤에 글 작업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저는 이제 약간 야행성이기 때문에 밤에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날은 참지를 못하고 그냥 카톡을 나왔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다른 선생님이 그 카톡에다 집어넣으셨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여자가 이제 제가 그걸 하니까 앙심을 품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참는데 너는 왜 못 참냐 이런 식이죠. 관심을 다 보이고 나면은 이제 이용 가치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 자신이 과시를 할 때 누군가가 제재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소시오적인 어떤 연극성 장애의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때 당시에 생일이 와요. 선생님들을 이렇게 축하해주는 이모티콘이나 글들을 많이 보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제 호적 생일과 제가 태어난 생일이 다르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를 어떻게 따돌리기 시작하냐면 예를 들어서 그 달에 생일이 있는 걸 안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유달리 칭찬합니다. 선생님 너무 훌륭해요. 축하해요. 선생님 사랑해요. 그리고 이모티콘에 딸까지 동원해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이제 소외를 시키는 겁니다. 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당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이 안 좋고 힘들어요. 결국 창조의 행위가 아니라 파괴의 행위고 소시오패스의 행위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학이라는 게 제가 문학을 전공했어요. 외국 문학을 전공했고 그래가지고 프랑스에 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문학의 가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쪼개진 것, 우리의 생각을 쪼개서 하나로 만들고 창조적으로 만드는 거지 역사를 왜곡하고 어둡게 만들고 파괴적으로 만든다면 저는 그건 정말 좋은 문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요약 들어갈게요. 여러분은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을 보시면 모른 척 하시나요? 아니면 나서서 도와주시나요? 누군가를 여러분이 따돌리시면 그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건가요? 집단을 유지하기 위한 건가요? 여러분이 따돌림을 하는 가해자가에게 하지마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으신가요? 서 작가였습니다.